고속버스 창밖으로 가을이 흘러갑니다. 정은이는 창가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뜹니다. 50의 나이에도 명절 전날은 여전히 낯설고 무겁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20년째 꽃집을 하고 있지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이면 그녀는 늘 이 버스 안에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휴대전화가 미끄러집니다. 화면엔 동생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언니 몇 시에 와? 엄마가 또 아빠 얘기 꺼내면 그냥 넘어가 알지? 은희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가방에 넣습니다. 알지요, 매년 겪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복도 끝 형광등 아래 서 있던 은희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녀는 30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강경화 말기였고 어머니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마지막으로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엄마 고생 많이 했다. 다 내 빚이다. 은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섭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은희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인매는 단단해졌습니다. 엄마를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게소 매점에서 과자 한 봉지와 생수를 삽니다. 계산대 옆엔 국화 조화가 놓여 있습니다. 가을이면 어디서든 국화가 보입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꽃을 만져봅니다. 꽃집 주인의 손버릇입니다. 다시 버스에 오릅니다. 이번엔 뒷자리에 젊은 부부가 타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여자는 조용히 핸드폰을 봅니다. 평온한 풍경입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힐끗 보다가 시선을 거둡니다. 8살 은희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고 아버지는 마루에서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은희는 식은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은희야,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혼자 먹어도 괜찮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전라도 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은희는 짐을 챙겨 내립니다. 택시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 창밖엔 농가 밭이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기사가 묻습니다. 명절이라 고향 오셨어요? 네. 가족들 다 모이셨겠네요. 그렇겠지요. 짧은 대답 뒤 은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길입니다. 20년째 같은 풍경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낯섭니다. 대문 앞엔 불이 켜져 있고 집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동생들이 먼저 와 있는 모양입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어머니가 고개를 내밉니다. 왔어? 네, 엄마. 어머니 김영수는 80을 넘겼지만 여전히 허리가 곧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부침개를 뒤집고 있습니다. 은희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오릅니다. 내가 제일 늦었네. 내 아버지도 늘 그랬지. 첫 마디입니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가방을 들고 들어갑니다. 짐을 내려놓고 은희는 작은 창문을 엽니다. 밤바람이 들어옵니다. 마당 한쪽엔 감나무가 서 있고 까치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동생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도착했어.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을지는 모릅니다. 내일 제사상이 차려지고 가족이 모이면 또다시 그 이야기들이 시작될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 술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은희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이 집엔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건 어머니의 한숨과 그 한숨을 삼키며 자란 아이들의 기억뿐입니다. 이 길은 언제나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명절이면 우리는 고향으로 향하지만 그곳엔 따뜻한 기억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은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식탁에 둘러앉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참아야 할 말들이 오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희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고 있습니다. 도마 위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됐어. 내 손은 꽃만 만지는 손이잖아. 어머니는 웃지 않고 말합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탁을 닦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편한 건 아닙니다. 동생 정민수가 아내와 함께 도착합니다. 40대 중반의 민수는 여전히 말이 적습니다. 아내는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래, 왔구나. 어머니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물을 따릅니다. 민수가 은희에게 다가와 작게 말합니다. 누나, 오늘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알아?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 부부 막내 여동생 정수진과 남편 그리고 어머니와 은희. 6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어머니가 전을 한 접시씩 내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파전. 명절 음식입니다. 은희는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먹기 시작합니다. 엄마, 맛있어요. 수진이 밝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을 엽니다. 한 잔씩 하자. 민수가 잔을 받고 수진의 남편도 받습니다. 은희는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전 괜찮아요. 그래, 너는 원래 안 마시지. 어머니는 혼자 한 잔을 비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따릅니다. 식탁 위로 김이 오르고 사람들은 각자 전을 집어 먹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을 꺼냅니다. 요즘 명절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러게요, 엄마. 수진이 맞장 붙입니다. 어머니는 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허공에 둡니다. 예전엔 이맘때면 내 아버지가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고 마당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곤 했지. 은희의 손이 멈춥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소리가 납니다. 그 인간은 집에 돈을 안 가져다 줘도 술은 꼭 사왔어. 가족 생각이란 게 없었지. 엄마. 은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절만큼은 술 안 마시고 제사 지내야 한다고 난리였어. 웃기지도 않아. 본인이 제일 술 좋아하면서.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수지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엄마, 그래도 추억 아니에요? 추억? 무슨 추억? 어머니는 다시 잔을 비웁니다. 은희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엄마. 은희가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자. 아버지 얘긴 이제. 뭐? 어머니가 은희를 쳐다봅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너 지금 내 입 막으려고? 그게 아니라 명절인데 좋은 얘기 하자는 거예요. 좋은 얘기? 내 아버지한테 무슨 좋은 얘기가 있어?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수지는 물을 마십니다. 어머니는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참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내 입을 왜 막아? 엄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는 코웃음을 칩니다. 너희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은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섰습니다. 너는 서울 가서 꽃이나 팔면서 편하게 살잖아. 난 여기서 혼자 늙어가는데. 그 말에 은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버지 욕하면서 사는 게 편해요? 순간 식탁이 얼어붙습니다. 어머니는 은희를 노려봅니다. 민수가 급히 말합니다. 누나, 그만해. 아니야. 나도 할 말 있어. 은희는 어머니를 똑바로 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없어요. 그런데 왜 매번 이렇게 흉을 봐요? 흉? 이게 흉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흉이야? 그 사람이 우릴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은희는 목이 메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너희들은 몰라. 절대 몰라.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립니다. 남은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언니 괜찮아?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나도 들어갈게. 은희는 방으로 향합니다. 복도를 지나며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한숨 소리 같기도 합니다. 은희는 방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엽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버지. 은희는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머니의 말은 한풀이였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다는 증거였을까요? 은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 갈등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가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은희는 이불을 덮습니다. 내일이면 제사를 지낼 겁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새벽 5시 은희는 잠에서 깹니다. 밖에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부엌입니다.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은희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복도는 어둡습니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은희는 슬리퍼를 신고 천천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무를 묻히고 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손놀림이 빠릅니다. 은희가 문가에 서자 어머니가 고개를 돌립니다. 왜 앉아? 엄마도 안 주무셨잖아요. 난 늙어서 잠이 없어. 어머니는 다시 나물에 집중합니다. 은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다가갑니다. 제가 도울게요. 됐어. 내 손 다친다. 괜찮아요. 은희는 당근을 집어 칼로 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합니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새벽을 채웁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어젯밤엔 미안했다. 은희의 손이 멈춥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화난 거 다 알아. 어머니는 나물을 접시에 담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난 말하고 싶었어. 참고만 살 순 없잖아. 은희는 당근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20년이에요. 알아. 그런데 왜 아직도? 20년이면 짧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난 40년을 그 사람이랑 살았어. 40년. 너희들은 그냥 자식으로 살았지만 난 아내로 살았다고.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한숨을 쉽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알아요, 엄마? 아니야. 모르지.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희들은 철들고 나서 아빠를 봤으니까. 난 그 전부터 봤어. 젊고 멀쩡했던 그 사람이 술로 망가지는 걸 다 봤다고. 은희는 입술을 깨뭅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나 거실로 모입니다. 제사상을 차릴 시간입니다. 민수가 과일을 깎고 수진이 그릇을 나릅니다. 은희는 밥을 퍼서 상에 올립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국을 올리고 향을 피웁니다. 자, 이제 절하자. 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자리에 앉습니다. 은희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읍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절을 올립니다. 한 번, 두 번. 고개를 숙일 때마다 가슴이 무겁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어머니가 막걸리를 따릅니다. 이번엔 은희도 한 잔 받습니다. 누나 술 마셔? 민수가 놀란 듯 묻습니다. 오늘은 마실래? 은희는 잔을 비웁니다. 쓰고 텁텁합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역시 내 아버지 딸이네. 엄마. 은희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은희는 계속 말합니다. 엄마 고생 많았다고 했어요. 다 자기 빚이라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어머니는 잔을 든 채 멈춰 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언니 그게 진짜야? 응. 아버지가 직접 말했어. 어머니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다 용서돼? 그게 아니라 은희야. 어머니가 은희를 똑바로 봅니다. 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단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죽을 때 딱 한 번 너한테만 말했지. 나한텐 없었어. 은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흉 본다고 했지? 맞아. 나 흉 보는 거야.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은희는 마당에 나와 앉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입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민수가 나와 옆에 앉습니다. 누나. 응. 엄마 이해해줘. 너무 오래 혼자 살았어. 알아. 은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민수야, 난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 안 해. 나도. 민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그냥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지. 은희는 눈을 감습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은희를 안아 올립니다. 웃고 있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만 따뜻합니다. 은희야, 크면 뭐 될래? 꽃집 주인요. 꽃집? 예쁘겠다. 아버지는 은희를 내려놓으며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아빠도 꽃 좋아해. 근데 살기 바빠서 못 봤어. 그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칩니다. 애 데리고 뭐해? 술 냄새 나잖아. 아버지는 웃음을 멈춥니다. 은희를 놓고 다시 마루로 올라갑니다. 은희는 눈을 뜹니다. 민수가 물어봅니다. 누나는 아빠 기억나? 응. 조금. 나도 조금 기억나. 근데 엄마 기억이 더 많아.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누나,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은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가 집니다. 은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꽃집 직원입니다. 사장님, 내일 배달건 확인하셨어요? 은희는 답장을 보냅니다. 응, 괜찮아. 잘 부탁해.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소리, 물소리, 작은 한숨 소리. 은희는 일어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은희가 옆에 서서 행주를 듭니다. 제가 닦을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건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닦고 물기를 닦고 선반에 올립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말합니다. 은희야. 네. 넌 아빠 닮았어. 은희는 손을 멈춥니다. 착해. 너무 착해서 손해봐. 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그게 너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말이 증오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내일이면 은희는 서울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를 겁니다.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를 품고 은희는 창문을 엽니다. 달이 밝습니다. 추석 당일입니다. 은희는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봅니다. 이슬이 내려앉은 풀잎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엔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은희는 가방을 챙기며 방을 둘러봅니다. 오래된 서랍장, 낡은 이불, 벽에 걸린 달력. 모든 게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문득 서랍 손잡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은희는 다가가 서랍을 엽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물건들이 보입니다. 헝 공책, 색 바랜 리본, 그리고 작은 사진첩. 은희는 사진첩을 꺼냅니다. 첫 장을 넘깁니다. 어린 은희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은 아버지는 웃고 있고 어머니도 웃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길 때 사진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은희는 그것을 집어듭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있는 아버지. 야윈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습니다. 은희에게. 꽃집 잘하거라. 아빠가 못 본 꽃들 내가 많이 봐라. 1995.9. 은희의 손이 떨립니다. 은희는 사진을 들고 부엌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고 김치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돌립니다. 이거 아세요? 은희가 사진을 건넵니다. 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사진을 봅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이거 내가 찍은 거지? 네, 병원에서요. 어머니는 사진을 만지작거립니다. 뒷면에 글씨를 읽습니다. 입술이 작게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글 남겼어? 모르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몰랐지. 난 그날 병실에 안 들어갔거든. 은희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습니다. 왜요? 화가 나서. 그때도 그 사람이 미안하단 말을 안 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라도 남겼네. 은희는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믿기만 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니, 밉지만은 않아. 그럼요? 그냥 억울해. 어머니는 사진을 은희에게 돌려줍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날 힘들게 했잖아. 그게 제일 억울한 거야. 은희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민수와 수진이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은희는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재단을 봅니다.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젊고 단정합니다. 은희는 다가가 향을 피웁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 저 꽃집 잘하고 있어요. 엄마도 잘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세요. 눈을 뜨니 어머니가 옆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도 향을 하나 집어듭니다. 나도 할래. 어머니는 향을 피우고 아버지 사진을 바라봅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여보. 은희는 숨을 멈춥니다. 이제 됐지? 내가 욕 안 할게. 그러니까 고생 많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는 은희를 봅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전해집니다. 은희가 짐을 들고 나옵니다. 택시가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이미 차에 탔습니다. 어머니가 마당까지 따라 나옵니다. 조심히 가. 네, 엄마.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천천히 은희의 등을 토닥입니다. 또 와라. 네, 자주 올게요. 은희는 어머니를 놓고 택시에 오릅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듭니다. 어머니도 손을 흔듭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은희는 창밖을 보다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병원 침대의 아버지. 은희는 사진을 지갑에 넣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기다립니다. 은희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봅니다. 꽃집 직원이 보낸 메시지들이 보입니다. 사장님, 국화 많이 팔렸어요. 내일 배달 스케줄 확인했습니다. 은희는 미소 짓습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수고했어. 내일 봐. 그때 민수가 다가옵니다. 누나. 응. 오늘 엄마 많이 달라졌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조금. 다행이야. 민수는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누나 덕분인 것 같아. 아빠 얘기 꺼내줘서.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지. 우리 다 몰랐지.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조금씩 나아지겠지. 은희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 천천히. 해가 집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은희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갑니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사진, 식탁의 침묵, 그리고 향 피우던 순간. 모든 게 선명합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씁니다. 다음 명절엔 엄마 모시고 꽃집 구경시켜드리자. 아버지가 못 본 꽃들 엄마랑 같이 보자. 그리고 저장합니다.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상처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어머니의 한풀이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잊히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는 이제야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이제 압니다. 돌아가는 길이 두렵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 길 끝에 기다리는 건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이니까요. 버스는 밤을 가릅니다. 은희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내년 추석이 기다려집니다. 10월의 끝자락입니다. 은희는 국화다발을 정리하며 문득 창밖을 봅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입니다. 손님이 들어옵니다. 중년의 여성입니다. 혹시 장미 있나요? 어머니 생신이라서요. 네, 여기 있어요. 은희는 붉은 장미를 꺼내 보여줍니다. 손님이 미소 짓습니다. 예쁘네요. 이걸로 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시겠어요? 그러길 바래야죠. 요새 자주 투정 부리셔서요. 손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은희도 따라 웃습니다. 꽃을 포장하며 은희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포장을 마치고 손님을 배웅합니다. 문이 닫히고 은희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은희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잘 지내냐? 네. 엄마는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은희는 입술을 깨뭅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갈게요. 뭐? 명절도 아닌데? 그냥 가고 싶어서요. 엄마 꽃집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습니다. 그래. 와라.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은희는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국화, 장미, 백화, 해바라기. 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꽃들입니다. 은희는 작은 화분을 들고 고향집에 도착합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 왔어? 어머니는 일어나 은희를 맞습니다. 은희가 화분을 건넵니다. 이거 엄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치자꽃이에요. 어머니는 화분을 받아 들고 들여다봅니다. 하얀 꽃잎이 햇살에 빛납니다. 예쁘네. 향기도 좋고. 엄마가 예전에 치자꽃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랬어? 응. 어릴 때 마당에 치자나무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 내 아버지가 심었지. 은희는 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차를 끓이며 어머니가 말합니다. 요새 생각이 많아. 무슨 생각요? 내 아버지 생각. 어머니는 찻잔에 물을 따르며 말을 이어갑니다. 지난번에 내가 보여준 사진 있잖아. 자꾸 생각나더라. 은희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나한테 미안하단 말 못하고 그냥 죽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나도 미안해. 그때 병실에 안 들어간 거. 은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난 그 사람한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화가 났나 봐. 나한테. 은희는 어머니를 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은희의 등을 감쌉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평상에 앉습니다. 치자꽃 화분을 마루에 놓고 차를 마십니다. 바람이 불고 감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은희야, 너 꽃집 언제부터 했지? 아빠 돌아가시고 2년 뒤요. 그래. 그때 내가 꼭 하겠다고 했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가 응원해줬어요. 마지막에. 알아. 그 사진에 써 있더라.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사람이 못 본 꽃들 내가 많이 봤구나. 네, 다행이다. 어머니는 하늘을 봅니다. 나도 이제 좀 보고 싶어. 꽃. 은희는 미소 짓습니다. 다음엔 꽃집에 오세요. 제가 예쁜 꽃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래. 갈게. 해가 집니다. 은희와 어머니는 거실 제단 앞에 앉습니다. 향을 피우고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합니다. 여보.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나 이제 화 안 낼게. 그러니까 편히 있어. 은희도 눈을 감고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저 엄마 잘 모실게요. 그리고 꽃도 많이 볼게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릅니다. 잠들기 전 은희는 서랍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병원 침대의 아버지. 은희는 사진을 들고 창가에 섭니다. 달이 밝습니다. 은희는 사진에 대고 작게 말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도 이제 웃어요. 조금씩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은희는 가방을 챙깁니다. 어머니가 대문까지 배웅을 나옵니다. 조심히 가. 네, 엄마.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그리고 은희야. 어머니가 은희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그냥 내 딸이어서. 은희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엄마, 나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오래 따뜻하게. 택시가 도착하고 은희는 차에 오릅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듭니다. 어머니도 흔듭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백미러 속 어머니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가볍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익은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민수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은희가 달려갑니다. 왔어. 내가 보여준다며. 꽃집. 어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온갖 꽃들이 가득합니다. 와, 예쁘다. 어머니는 장미를 만지고 백합을 들여다보고 국화향을 맡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은희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작은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치자꽃, 장미, 안개꽃. 정성스럽게 묵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어머니는 꽃다발을 받아듭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도 이런 거 좋아했을 텐데. 그럼 아빠한테도 드릴까요? 나중에 같이 가요. 성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자. 아버지의 자리는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미움 대신 그리움이, 원망 대신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은희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치유도 시작된다는 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 있었다는 증거라고.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랑은 자라납니다.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멉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끝에 기다리는 건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이니까요. 은희는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봅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어머니, 은희, 그리고 사진 속 아버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